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 엘레강스 찐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판결로 갈까요? 조정으로 갈까요?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그 상간자 소송은 호기롭게 진행을 팍 했는데 네. 진행 과정에서 판결까지 갈 것인지 혹은 조정으로 조속하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기서 네. 조정과 합의를 헷갈리시면 안 네, 되는 맞아요. 것 네. 같습니다. 합의는 위자료를 받고 네. 소치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 권유드리지 않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내가 며칠 전에도 네. 흥분했던 이유가 네. 요즘에 트렌드가 통고장을 보내서 네. 이제 통고장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합의를 유도를 해서 네. 소송으로 가고 접수번호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합의를 보는 경우가 합의로 있고요. 한 뭐 200억 준답니까? 아니 근데 돈이 많으니까 돈을 목표로 하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아니 그래도 뭐 200억이면 저도 안 했을 아니 것 근데 같습니다.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고 네. 만약에 보통 통상적으로 판결금이 1,500 정도 예상이 된다면 그쪽도 변호사랑 의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봤자 2,000, 뭐 500 정도. 그러니까. 많아봤자 1,000. 뭐 정말 이게 소송을 가면 자기들이 정말 뭐 명예나 이런 데 훼손이 갈 사람이 아니면 거의 엇비슷하게 하는데 더 문제는 통구장을 날려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아니요? 그냥 소송하세요. 좆되는 거죠. 완전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합의를 할 테니까 중간에 쓰고 소송 접수한 경우라도 치하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법정에서 이루어지거나 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합의이고요. 네. 개인 대 개인으로 따로 한 거라 생각하시면 네. 되고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그 법원 내에서 그 일정의 과정으로 예, 거기서 합의를 보는 거를 조서를 받고 네. 똑같이 판결문하고 같은 효력은 같아요. 네,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적혀 있지는 않겠죠. 조정한 내용만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어떤 경우는 조정으로 가시라, 어떤 경우는 판결로 가라는데 대부분은 판결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 판결로 가는 게 맞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가 미혼인 경우에 판결문 기록이 40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상간녀가 결혼식 할 때나 그런 판결문을 이용한 보복 행위는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상간녀에게 큰 압박감을 주겠죠. 혼인 당일날 저 시댁 측에 그거를 구주금으로 봉투 안에 딱 판결문을 넣어가지고 이름 딱딱 적혀 있는데 부정행위가 다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와. 하지만 이거는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를 각오를 하시고 상관이 결혼 하나 안 하나도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나이가 국민학생이 바람피진 않잖아요. 그들 20몇 살짜리 애들 네. 뻔뻔하게 유부남하고 사귀면서 큰소리 빵빵 쳤던 것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 사랑해 하고 결혼식 올리면 얼마나 아내분 분하겠어요. 남의 가정 깼으면 쥐도 깨져야죠. 네. 그래서 판결로 가는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간녀가 피고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오랜 시간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관이 명확하게 상간녀의 잘못을 판단해 준 것이라는 사실이 아내분들의 분한 마음을 푸는데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네, 그 판결문을 액자를 해놓아야 됩니다. 액자를 해 놓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 판결로 가서 판결문을 받았지만 계속 만나는 경우에 이런 소송 과정 거쳐서 판결문 받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내가 이거 솔직히 오늘도 카페 글 올랐지만은 판결문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뭐 미혼인 경우에 그 알려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대신에 판결문 받고 나서 또다시 만남을 하고 있는 증거가 확보가 되면은 다시 재소송하면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찢어놓을 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네. 계속 만날까봐 미리 네. 소송도 안 하는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보지도 않는 그 거죠. 정주영 회장님이 한 말 있잖아요. 해보기는 했어? 맞아요. 네. 둘에게 복수한다는 면도 있고 네. 한 번 배신한 배우자로부터 2번 배신당해서 네. 이혼을 당하거나 네. 또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하고 네. 싶은데 이혼을 안 해주거나 할 때 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판결문이 꼭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뒤에서 얘기하는 조정조서도 네. 똑같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받는 소송을 꼭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네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자체가 남편과의 그 관계에서도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이걸 기각시킬 수도 있고. 있고 네.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만약에 네. 이런 판결문 같은 걸 남겨놓지 않았다면 또 이혼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소송을 해도. 네. 외도는 딱 유책 사유이기 네.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원하면 당연히 네.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남편 놈이 뭐 계속 이혼하고 싶다 지랄하면 그럼 협의를 해서 전자에서 다시면 이혼해줄게. 네. 얼마지 뭐 나중에 돈이 더 네네. 중요한 시점은 이혼할 시점은 맞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판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는 판결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네. 두 번째는 조정인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판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가집행, 압류 등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똑같은 혈육을 네. 가집니다. 네. 남편이 상간녀와 완벽하게 헤어졌고 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내를 돕고 있는 상태라면은 네. 그리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애쓰고 있는 단계라면은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 대한 기억이나 생각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답변서를 낼 때 네. 상간녀가 준비서변을 낼 때 네. 완전히 끝났다. 네. 우리 둘은 네. 그래서 서로 안 만나겠다는 음. 각서를 썼다. 네. 그 여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네. 안 만나겠대. 그리고 썼고 우리 남편은 그쪽 부모에게 안 만나겠다고 쓴. 그러니까 네. 재판부에서 네. 이게 끝났다고 보고 네. 조정도 네.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판결로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약간 다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아내분들 소송 과정에서 힘들거든요. 원고도 힘들고 피고도 힘드니까 피고 있는 건 우리가 중요하진 않지만 거기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과정에서. 아니 오랫동안 좀 힘들게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는 네네. 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배우자가 상간자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네. 위약벌과 네. 위약금 조항을 넣어서 네. 1회 만날 때 뭐 200만 원 등 조건을 넣어서 둘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할 때 조정으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원하는 대로 위약별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가령 뭐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다거나 SNS 네.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대부분 거죠. 넣어야죠. 전화 문자 넣는데 문제는 이 나쁜 것들이 근데 네. 계속 헤어질 생각이 없는 것들이 네. 조정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네. 조정을 위약벌 조항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날 때 2천만 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걸 넣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를. 근데 어떤 게 합당한 정도의 선이지 한 번 더 만나고 2천만 원 주고 2억 주고 이러면 그게 안 되겠죠.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이 다시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위약벌과 위약금 조항을 기재는 하는데 네. 소송 과정에서 첫 번째 소송에서 네.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나면은 어떠한 증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네.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네.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꼭 증거를 하나 이렇게 네.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꼭 물어보잖아요. 네. 이 증거 어떻게 잡았어?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분들한테. 근데 또 네. 착하게 다 알려줘.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러면 이제 그 어디서 이제 그 꽁꽁 숨는 거잖아요. 이거 뭔데만이 아니라 이걸 네. 어떻게 알았어? 네. 네,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황이 보여요. 그냥 뭐 이 여자가 연락을 계속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또 증거로 해가지고 또 하고 소송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위약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독한 마음 먹지 않고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게다가 요즘 뻔뻔한 상간자들이 조정문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도 넣거든요. 정말 뭐 구상권 얘기하고 정말. 네.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본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릴 경우 뭐 1억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등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지불하고 다 까버려야 되겠네. 이럴 때는. 아 그러셔도 되죠. 뭐. 네. 네. 뭐 할 경우. 아니 그러면 조정을 갈 필요 없이 그냥 판결을 가가지고 다 까버리는 거죠. 뭐. 아니. 네. 그래 하여튼.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뭐 네. 남편이 있는 것들 더 지랄하고 아니 그럼 이러면은 형사로 걸진 못할 거 아니에요. 위약벌로 네. 뭐 민사로 하죠. 민사로. 민사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뭐 가족들한테 하는 거는 명예훼손 안 들어가니까. 네. 네. 그리고 또한 판결이 아닌 조정은 약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상간녀랑 합의를 시도한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판결로 갔거든요. 요즘은 조정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뭐
어떤 조정에는 그 상대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압류를 설정하지 않, 가압류를 빨리 풀어준다. 그 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준다는데 내가 이것이네 이거 풀어주면은 동시에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절대 치명적인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오히려 더 해주지 말라 했거든요. 지금 속이 타니까 그 조건을 넣은 거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1회 변론 기일 후에 바로 판결 기일이 있어가지고요. 엄청 신속하게 됐죠. 엄청 신속해서 네. 조정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네.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남에 네. 대한 추가 증거를 정말 어렵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네. 해당 위약금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별도로 법원에 위약금 청구 관련돼서 또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네. 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뭐 저는 솔직히 저 또한 판결을 했고 그 이유는 그년이랑 뭐 협의하고 뭐 말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었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땅땅땅 해줘가지고 너가 맞고 저 년이 틀렸다라는 거를 알려줘서. 네. 근데 모든 게 다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님과 면밀히 본인의 의사를 다 의논을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모든 선택은 본인 기준입니다. 네. 저의 찐의 개인적인 의견은 네. 100번 그 강조해도 네. 부족하지 않은 게 법으로 정해진 권리는 네. 꼭 행사하자. 소송하셔야 됩니다. 소송은 하는데 판결로 갈 것이냐 조정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네. 조정이든 판결이든 네. 무조건 소송에서도 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답답하죠. 네, 무조건 소송.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반드시 법에 관련돼서는 자격사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